안녕하세요. 토익 정기시험 기출종합서 RC 강의를 맡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분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우리 준동사 하고 있었죠. 저번 강의에서는 동명사, 투부정사 배웠고 오늘의 주인공이 분사입니다. 분사는 동사에서 분리돼서 나오는데 ing라는 애랑 ed라는 애가 있습니다. ing가 현재 분사, ed가 과거 분사라는 아이가 있고요. 저희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예문도 있지만 저희가 더 쉬운 걸로 해보자면 우리가 떠오르는 태양 할 때 그 명사 앞에서 형용사 자리 형명으로 뭐 쓰죠? rising sun. 이렇게 ing로 붙은 것들이 형용사, 현재 분사 형용사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정판 할 때 limited edition이라고 하는 거 알죠? 그런 것처럼 ed 붙은 아이들도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사도 준동사잖아요. 그래서 동사 성격을 똑같이 가져요. 만약에 이형식 동사에다가 이걸 갖다가 분사로 만들었으면 뒤에 보어가 오겠고요. 삼형식 동사를 분사로 만들었으면 뒤에 목적어를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어도 같고, 그다음에 동사를 꾸며주는 게 꼽사리 부사였었죠. 그래서 오늘 분사 꾸며주는 것도 역시 꼽사리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분사 구문이라는 게 또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분사 구문은 저희가 다음에 배울 접속사절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접속사절, 다른 말로 뭐 부사절, 종속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주절 앞이나 뒤에 붙는 접속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물어볼게요. 주절이 더 힘이 세요? 접속사절이 더 힘이 세요? 당연히 주절이죠. 주절은 나무 기둥이고 저 접속사절, 부사절은 수식어구일 뿐이거든요. 나뭇가지.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잘라볼게요. 뒤에가 주절이에요. 디렉터는요. could not find 할 수 없었습니다. Any suitable candidates까지가 주절이에요. 그럼 주절은 그냥 딱 당당하게 쓰고 앞에 접속사절, 부사절이 왔는데 너무 긴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공이라 돋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막 절이 들어가고 여기도 절이 있고 그게 보기가 싫어서 쟤를 괴롭힙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요. 그냥 접속사절 쓰지 말래? 저리 가. 그래서 접속사절을 첫 번째로 생략을 해요. 그 다음에 주어를 가만히 쳐다봤는데 여기 주절의 주어랑 그 다음에 접속사절의 주어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디렉터 썼는데 이 사람들 못하러 쓰니 저리 가. 그래서 얘도 못 써요. 그래서 주절과 같은 주어를 생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만 남겨놓긴 좀 그래. 그래서 동사는 뭐 뜻은 똑같을 수 없고 여기 있던 동사를 현재 분사 ing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분사 ing로 바꾸면서 인터뷰를 ing, interviewing 하면서 이렇게 분사를 앞으로 이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접속사절이 분사구에다가 주절과 함께 문장으로 쓰였다.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따 분사구문 나오는데요. 분사구문은 접속사절이 결국은 축약된 모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법까지는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세한 기출공식 하나하나 훑으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출 공식은요. 먼저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래서 모든 강좌는 딱 한 강만 보시면 안 돼요. 혹시 이 강만 보고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가십시오. 처음부터 봐야지 이해가 돼요. 제가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강, 2강, 3강 쭉 봐야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근데 저희가 옛날에 형용사 하면서 어떻게 했었어요? 형용사 자리는 형명,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거. 비동사 뒤에서 B형, 비동사 뒤에서 이렇게 보어 자리에서 꾸며주는 거 이런 거 했었죠. 이런 형용사들 자리에 분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information이란 명사 앞에서 형명, 앞에 any까지 묶으면 한 형명 들어가서 지금은 이렇게 꾸며줬죠. 그 다음에 형명, 명사는 대부분 앞에서 꾸며주지만 옛날에 mission impossible처럼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이렇게 분사가 와서 형용사처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형 자리에 그냥 형용사 말고 이렇게 분사 형용사가 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이 오늘 배우는 분사 형용사가 형용사 일종이란 건 아셔야 되는데 급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형명 자리를 물어본다면 보기에 일반 형용사, 그다음에 ed 형용사, ing 형용사 이렇게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대부분은 순수한 일반 형용사를 정답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번에 예전에 외웠던 if, 불, 안트 이런 걸로 끝나는 얘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요런 분사 형용사들은 2순위, 3순위다. 급이 낮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구분 잘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어떻게 풀까 봤는데요. 보기가 비슷해요. 멀리 안 갈게요. 빈칸 앞뒤를 보는데 quiet은 꽤라는 게 수식어구 부사예요. 그리고 그 앞에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비동사 다음에 1순위는 B형. 형용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형용사를 쓸까 봤는데 이 중에 그냥 형용사는 없습니다. C번은 왠지 8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긴 있어요. 뭐 immediate처럼 있긴 한데 이거는 아니에요. complicate는 그냥 복잡하게 하다란 동사라서 쓸 수가 없고요. 그럼 이렇게 순수한 일반 형용사 없을 때 그때 생각하는 게 분사 형용사입니다. 봤더니 ed가 있어요. 그리고 ed가 그냥 순위로 봤을 때 약간 2순위로 많이 나와요. 확률적으로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정답은 2순위 ed 형용사, 과거 분사 형용사 써서 정답 B입니다. 그리고 complicated, 복잡한이란 유명한 분사 형용사를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그다음에 2번 문제도 가볼까요? 2번도 보기가 비슷해요. 그럼 빈칸 앞뒤 보는데 어부터 시작해서 한, 형, 명 이렇게 묶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명사 앞에서 명사 꾸며주는 게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를 찾아볼까요? 그래서 이때는 뭐 이브, 플, 안트 찾으려고 했는데 없고 그럼 그때 ed가 있나 봤는데 ed도 없고 그럴 때는 ing 쓰면 됩니다. 근데 ing 형용사가 많지는 않아서 제가 3순위 형용사라고 귀엽게 이름을 붙여놓을게요. 그래서 정답은 satisfying, A 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힌트가 있었어요. ly에서 ly 빼면 형용사인데 그 모양이 나오기도 했었네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기출공식 두 번째 것도 가보겠습니다. 자, 현재 분사는 대부분 능동 느낌이 오고요. 과거 분사는 대부분 수동의 느낌이 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형명, 형용사 자리에 나올 때 ing 형용사들은 거의 한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시설을 형명 자리에서 꾸며주는데 시설이 존재되니 아니라 스스로 존재를 하고 있는 시설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시설들 existing facilities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분사형용사는 해석도 해석이지만 암기를 좀 하시는 게 나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둘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existing 얘는 항상 능동적인 느낌이고 ing 붙여서 현재 분사형용사로 쓴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면서 그냥 늘 있던 그 오래된 빌딩 할 때 old building 써도 되고 existing buildings 원래 기존부터 쭉 있는 빌딩들이야. 뭐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과거 분사형용사는 수동적이고 약간 되는 느낌일 때가 많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예산 앞에서 예산을 직접 수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수정이 된 revised budget까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산 앞에서 수정된 예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오늘도 이렇게까지 보기에 비슷한 빈칸 앞뒤를 보는데 쿠폰북까지가 딱 명사고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형명을 쓰려고 봤습니다. 그럼 이때도 원래 그냥 1순위 형용사, 일반 형용사 있나 봤는데 없고요. 그 다음에 딱 봤는데 지금 북을 ed, 과거분사 형용사랑 ing, 현재 분사 형용사가 다 왔는데 책도 동봉을 직접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동봉이 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동봉된 약간 수동적인 느낌 썼을 때는 enclosed 이렇게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이예요. enclosed. 이거는 잘 형용사로 안 쓰고 enclosed. 동봉된. 안에 넣고 닫아진 거니까 많이 나오는 빈출 형용사니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기출공식 2에서는요. 형명 자리를 본 거고 오늘은 명사 뒤에서 분사가 꾸며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는 좀 뒤에는 길게 봐도 되는 거 알죠? 그래서 ing 형용사를 썼을 때 분사 형용사를 썼을 때 혼자 오지 않아요. ing는 거의 대부분 능동적이라서 동목, 목적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사 앞에서 꾸며줄 때 목적어 안 갖지만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목적어까지 가져서 지금도 분수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능동의 의미를 가지면 목적어를 쓸 수 있다.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사 뒤에서 과거분사는 꾸며줄 때 원래 과거분사는 수동적인 느낌이라 목적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목적 없이 그냥 described, 묘사가 된 활동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설명이 된 활동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분사형용사가 명사 앞에도 올 수 있고 명사 뒤에도 올 수 있습니다. 앞에 올 때는요. 목적어가 어딜 와? 형명하고 끝인데 형용사가 목적어를 앞에서 갖고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똑같이 rising sun, limited edition 이런 것처럼 혼자 오고요.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 ed는 똑같이 그냥 혼자 오지만 ing는 뒤에 목적어와 함께 뭐를 하는 명사 이렇게 꾸며준다. 그거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가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는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 네모로 묶었던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 분사 구라고 해서 이렇게 네모 꺽쇠로 많이 표시를 할 겁니다. 네모 꺽쇠 가지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떻게 풀어볼까 했는데 orders가 주어는 맞아요. 네모 표시하죠. 명사.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다가 동사를 많이 쓰려고 하세요. 주어, 동사. 근데 이거 페이크입니다. 뒤를 좀 보셔야 돼요. 뒤에 진짜 동사가 따로 있거든요. 진짜 동사 찾으신 분? 네.
여기 are이 진짜 동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others are, they are 스위치도 너무 잘 됐죠. 그럼 여기는 동사를 두 번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가 수식어고 가스예요. 그럼 그때는 사실은 전명구를 쓰면 좋은데 전치사 없죠. 그럼 그럴 때 쓰는 게 수식어구 중에 오늘 배웠던 현재 분사, 형용사, 현재 분사는 이렇게 명사 뒤에서 꾸며줄 때는 목적어를 가지고 있어. 약간 문제로 나올 때 전명구랑 좀 자리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럴 때 ing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해석도 해봐야죠. 능동적으로 그 무게 제한을 초과한 주문들은 이 자리에 정답은 C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죠. 8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그럼 이 자리에도 quarterly survey까지는 주어가 확실해요. 그리고 여기다 많이 또 동사를 써요. 그래서 막 C번 쓰고 그러시는데 여기 동사 자리 아닙니다. 이 문장의 동사 좀 찾아보시겠어요? 이 문장의 동사 어디 있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by부터 magazine까지가 전명구고 show가 동사예요. 수일치도 잘 돼 있죠. It has. 그럼 주어 동사는 나왔고 여기 혼자 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혼자 오는 자리는 원래 수식어구 중에 ly? 네, ly도 없죠. 그럼 ly가 없을 때 쓰는 게 네모꺽쇠로 바꿔서 앞에 있는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고 싶어요. 근데 목적 없어. 그럴 땐 수동적인 느낌으로 바로 ed를 쓰시면 됩니다. pp를.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땐 동사는 아니고 뒤에서 뭐가 된, 수행된 설문조사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기출공식 네 번째. 일부 분사는 명사 앞에서 주로 현재 분사로 쓰이는데 빈출 현재 분사 나온 겁니다. 자, ing 형용사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쭉 한번 훑어보죠. 제가 맘 같아서는 다 봐드리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질 것 같거든요. 몇 가지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hallenging, 굉장히 잘 나오는 편이에요. challenging은 굉장히 힘든 이란 뜻이에요. 도전적인 이란 뜻도 있는데 도전해서 이겨내려면 사실 노력도 필요하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difficult 느낌으로 쓰여요. TOEIC is challenging 이렇게 써도 TOEIC은 약간 어렵고 힘들다. 지금 힘든 업무 이런 식으로 쓰인 거죠. challenging. 그다음에 demanding은 외우셔야 돼요. demanding을 자꾸 뭐 요구하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자꾸 요구에 대해서 너무 맞춰주기 힘들어. 까다로운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운 고객님 할 때 demanding customer 이렇게 많이 쓰니까 까다로운 이란 형용사 외워주세요. 그리고 contributing도 뭔가 기여를 하고 있는, 그래서 잡지에서 막 글 쓰면서 기고를 하고 있으면 기고하는 작가도 되고요. 어디에 기여하는 요인 같은 거 할 때도 contributing 꾸며주는 형용사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surrounding은 뒤에서도 꾸며주지만 앞에서도 혁명 이렇게 꾸며주는데 그때는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이 있었으면 둘러싸고 있는 지역, 그냥 주변 지역이란 뜻이에요. 주변의란 형용사로 외우시고 existing, 원래 있는 기존의란 뜻 외우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inviting도 일단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친구들을 막 초대하고 싶어. 그럼 집이 나는 매력적인인가 그런 거 아닐까요? 집이 별로면 초대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이런 형용사로 쓰여요. 그래서 매력적인 분위기, 매력적인 건물 뭐 이런 걸 때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이게 지속되는도 괜찮을 것 같아서 lasted를 많이 쓰세요. 그럼 틀립니다. lasted라는 형용사는 없고 lasting, 오래 지속되는, 지속적인이라는 뜻이 있어서 lasting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중에 최고가 missing입니다. 분실된 짐 할 때 우리나라 말로 분실된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missed를 많이 쓰는데 missed가 없어요. 그냥 missing으로 가셔야 돼요. missing luggage, missing box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outstanding은 두 가지 뜻이 있었는데 튀어나와서 서 있으면 뛰어난 이런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저희가 금액 얘기할 때는 이게 마이너스 같이 튀어나와서 미납의, 미지불한, 미납 잔금이 바로 outstanding balance란 말 있었었죠. 또 왔다 갔다 합시다. 그 다음에 leading도 되게 잘 나와요. leading은 앞서서 리드하고 있는 선두적인 납품업체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럼 선두적인 제조업체는요? leading manufacturer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promising. 이때는 약속을 미래를 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창창해. 유망한 할 때 쓰일 수 있습니다. 유망한 후보자 할 때 promising candidate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말을 연설을 하는데 되게 격려를 해주면서 고무적이야. 그럴 때 격려의 말도 encouraging remark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한번 봐주세요. 문제로 풀까요? 자, 그럼 문제는 어떻게 쓸까 봤는데 요때도 외웁시다. 지금 buildings vacancy 쓸 거예요. 근데 요것도 좀 암기를 하셨어야 돼요. building의 vacancy. 요거는 공석인데 그 공석을 꾸며줄 때도요. 그때
우리나라 말로는 남겨진, 남아있는?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그 페이지에서 사실 제가 일부러 안 봤는데 여기 remaining 있는 거 보이시죠? 이때 remained는 없고 remaining. 남아있는 할 때는 ing를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사전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remained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괜찮지만 영어로 없고 remaining까지 써야지 많습니다.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에 기출공식 5번째 가보죠. 그다음에 일부 분사는 명사 앞에 또 쓰이는데 그 자주 쓰이는 과거 분사 빨리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 분사 중에 사람 앞에 ed가 좀 잘 나와요. 근데 그때는 뭐가 된보다 뭐를 다 과거 했던 느낌이라 과거에 경력이 많은 건 experience 사람, 과거에 자격을 다 갖춰놓은 사람, qualified 사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나왔던 문서 앞에서는요. 첨부된 attached, 그다음에 동봉된 enclosed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단어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읽죠? designed 아닙니다.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designated 이라고 읽어서 지정된 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길거리에서 표지판에 엄청 쓰입니다. 지정된 곳에 쓰레기를 버리세요. 지정된 곳에 주차하세요. 이런 걸 때 너무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뭐 preferred 선호되는 방법 이런 것도 많이 있고 ED 중에 사실 토익에서 제일 여태껏 정답으로 잘 나왔던 건 propose입니다. 제한된 부지, 제한된 날짜, 제한된 project 엄청 나오니까 proposed도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뭐 나왔던 complicated 복잡한 이런 문제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럼 이쪽에서 또 봅시다. 그다음에 이 단어 되게 잘 나와요. 저희가 자세한 정보를 쓸 때 한국말로는 야 디테일한 정보 하니까 디테일을 자꾸 형용사로 쓰이는데 디테일이 형용사가 없어요. 명사나 동사고요. 그 동사에다 ed 붙은 과거 분사로 만들어서 형용사입니다. 자세하는 detailled예요. 그다음에 desired 이것도 엄청 쓰여요. 자, desired이 원래 갈망하다 원하다니까 원해되어지니까 원해진 희망하는 그래서 지금은 희망 연봉 원해지는 여기죠. 원해지는 연봉할 때 desired salary 쓰고요. 뭐 limited edition, limited time은 아니까 이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나왔네. 지금도 너가 원하는 제품 쓰고 싶었던 거예요. 너가 원하지는 제품. 그래서 이때 원하는 이란 느낌의 형용사는 desired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냥이 아니에요. 저희가 감정에 관련된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감정과 관련된 동사들은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정을 유발을 직접 시키면 ing, 감정을 느끼면 그때는 pp, ed를 좀 쓸 거예요. 근데 이거를 회화 때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셔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그냥 동사 말고요. 감정을 유발시키는 동사,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은요. 거기다 pp, 그게 ed거든요. pp를 붙이면 온몸에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한테만 쓸 거예요. 제가 피로 그걸 느끼니까. 이런 뭐 연필이나 리모컨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얘네 몸속에 피가 안 흘러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ing 쓰시면 되겠고 이 사람한테는 pp 몸속에서 뭔가 감정이 느껴지니까 pp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 pp 사람까지 외워주시면 돼서 그럼 먼저 이렇게 둘을 나눈 거예요, versus. 그럼 사람한테 먼저 써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풀다가 혼란스러웠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할 때는 pp를 쓰셔야죠. I'm confused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에 대해 실망이 됐어. 그러면 I'm disappoint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I'm disappointing 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쭉 나오면 무언가에 대해서 되게 압도가 됐어. 내가 감정으로 느낀 거에서 I am overwhelm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요 satisfy인데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해서 점수가 잘 나왔잖아요.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어. 900점 넘게 나왔어. 그랬을 때는 그 점수가 나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나 굉장히 만족됐어 할 때 I'm satisfied 이렇게 pp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콘서트장 갔어요. 너무 신나. 그럴 때 I'm exciting 좀 쓰지 마시고 p로 느낀 거잖아요. I'm excit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물은 다 유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럴 땐 pp 쓰면 안 되고 사물 속에 p가 없으니까 ing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막 점수 보고 실망스러운데 it is disappointing. 나를 실망시키고 있는 거죠. 와, 너무 압도적이야. it is overwhelming. 그 다음에 신나는데 그 콘서트 신나. it is exciting. 그 다음에 만족스럽군. it is satisfying. 이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 유발 동사 pp 사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도 보시면 오늘 다 했던 것들이라 정리해 주시고 그
문제 풀어보죠. 자, 오늘도 비동사 다음에 누구를 쓸까 봤는데 이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고민을 하셨다면 delight도 감정 유발 동사예요. 기쁘게 하다. 그리고 우리잖아요. 우리 몸속엔 피가 흐르기로 했어요. 감정 유발 동사에다 pp를 써야지 사람을 꾸며주기로 했으니까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공식 7번째 가볼게요. 분사구문 나왔습니다. 아까 분사구문 만드는 거 연습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접속사절이 축약된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때 분사구문을 쓸 때 현재 분사구문을 쓸 것이냐, 과거 분사구문을 쓸 것이냐, 그때는 동사 때랑 비슷해요. 목적어의 유무도 생각을 해보시고 주어의 관계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차피 접속사 절에서 주어 동사가 축약된 거잖아요. 동사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목적어가 있을 유면 누구 쓰기로 했죠? 능동태. 목적어가 없을 무면 수동태 쓰는데 그 능동태 느낌 나는 게 ing, 수동태 느낌 나는 게 ed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쉼표 잘라주시고 지금 뒤에 있는 또 주절의 주어도 보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일단 목적어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저 회사가 교육을 제공하는 거지 제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있을 때는 ing, 현재 분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쉼표 잘라주시고 분사 구문인데 여기에 지금 목적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전명구로 날라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던 모양을 원래 쓸게요. 그럼 여기는 원래 있던 거 좀 생각 좀 했던 걸 써보게. 접속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목적어 없었더니까 원래는 BPP 수동적인 표현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분사구문 만들었던 거 좀 기억나시죠? 해볼게요. 그때 접속사 절이가 없애버리고 주어 주어 똑같으면 없애버리고 비동사 동사에다 ing를 바꿔서 그게 being이 됐던 거죠. 근데 being은 분사구문 때 거의 생략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pp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도 없고 해석도 요 사람이 영감을 준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저 사람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이기 때문에 pp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은 목적어의 유무와 주어의 관계로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목적어의 유무로만 보시기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앞장 가볼게요. 이렇게 목적어 없을 때는 pp, 과거 분사 구문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예외도 존재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동사 있죠. 일형식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태도 없고 그래서 현재 분사 구문으로 됐을 때도 원래 목적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형식 자동사는 과거 분사 구문으로는 안 쓰요. 과거 분사 구문으로 안 쓰요. 무조건 현재 분사 구문이랑 쓰이는 게 있는데 지금 consist가 예제로 나왔죠. 근데 예문으로 나왔죠. 볼게요. consist는 예전에 전치사 때 한번 짝으로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0강이었는데 7강 때 기출공식 7번째 했던 그 슬라이드를 잠깐 가지고 왔습니다. 얘네가 일형식 자동사들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인 표현으로도 아예 안 쓰이고요. 뒤에 원래 목적어 없고요. 뒤에 특정 전치사만 오는데 그중에 consist of가 구성되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얘는 수동태로 따로 안 되고요. 그냥 능동적으로 현재 분사 구문만 됩니다. 근데 심지어 해석도 구성되니야. 그러니까 막 이제 pp를 쓰시는데 예외다. 그래서 일형식 자동사 이런 아이들은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까지 예외로 좀 봤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만점 팁 그냥 가끔 나오는 예외였고 대부분은 이 규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쉼표에서 잘라주시고 뒤에가 주절, 앞에는 접속사절이 축약된 현재 분사 구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봤더니 전명구를 묻고 여기도 명사까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 있을 때는 현재 분사 ing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앞동이가 ing인 걸 찾을게요. 앞동이가 ing인 걸 찾아서 뭐 이런 동사나 pp 쓰지 마시고 앞동이가 ing인 걸 봤지만 being pp는 BPP 수동태잖아요. 그대로. 그럼 수동태는 뒤에 무여야 해. 그럼 얘는 사실 과거 분사 구문 만들 때 쓰는 애였고 being이 실제로 많이 생략이 됐었죠. 이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다 소거하고 현재 분사 구문은 그냥 ing가 나올 때도 있고요. 뭐를 완료하여 느낌일 때는 have pp에다가 ing를 붙여서 having pp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해보면요. 능동적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회계에서 지금 학위를 다 딴 후에 완료하여까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여겨집니다. 최고의 후보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해석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0번은 또 이제 구분해보죠. 쉼표 잘라주시고 뒤에 주절은 또 이렇게 막 나왔어요. 그리고 앞에를 봤는데 이렇게 전명구 묶어봤더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자리는 뭔가 봤더니 과거 분사구문, 접속사절이 다 축약되고 목적 없이 혼자 PP만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앞덩이가 PP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A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의 관계를 보니까 주어가 many of the coastline lighthouse 등대잖아요. 네, 등대들이 1800년대에 수동적으로 건설이 됐는데 근데 어쩌구다 이렇게 주저를 쓰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이 맨 앞에 이렇게 튀어나올 때 그 모양 알아놓으세요. 그리고 분사구문이요. 뒤로 붙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뒤로 붙는 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할게요. 지금 쉼표 잘라주시고 앞에 이미 주절이 나왔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주절도 좀 표시를 할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 나오고 전명구 나왔는데 주절 다음에 쉼표 나오면 대부분 현재 분사 구문이 답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는 약간 전략적으로 C 써주시면 좋은데요. 아예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주절 다음에 쉼표가 나오면 이게 현재 분사 구문의 동시동작, 연속동작이라고 해서 이렇게 목적어를 하면서 이어질 때 그런 느낌일 때 되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주절 쉼표 ing 외우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현재 분사 구문은 대부분 목적어로 취하죠. 근데 이건 목적어 없나 싶었는데 prefer이라는 동사는 원래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많이 취해요. want to 이게 뭐를 하는 걸 원하다처럼 prefer to 뭐 하는 거를 선호하다라고 해서 지금도 쟤네는 제안했습니다. 돈을 여기다 쓰는 걸 선호함과 동시에 선호하면서라고 해서 주절 쉼표 ing 이 현재 분사 구문의 동시 동작 표현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기출 공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저희가 뒤에 가서 한번 자세히 배우거든요. 근데 미리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오늘 분사 구문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분사 구문을 지금 약간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왠지 알려드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지금 행동이에요. 왜냐면 뒤에 가서 접속사를 좀 배우고 와야지 싶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살짝만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런 게 접속사절에 나중에 배우는데 그때 주절이 원래는 접속사도 저리가 주어 저리가, 동사 저리가, 그다음에 ing로 바꿨잖아요. 근데 그때 접속사가 좀 살아남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그 의미를 위해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살아남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현재 분사 구문인데 이때 또 모든 접속사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팁박스에다 가져왔는데 이거 뒤에 다음 강에 배워요. 다음 강 너무 기대되겠죠. 꼭 오세요. 근데 요런 아이들을 좀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 느낌이 많이 와서 저희가 after ing 그 다음에 before ing, while 절이 축약돼서 while ing, when 절이 축약돼서 when ing, since 절 축약돼서 since ing 이런 접속사 다음에 현재 분사 구문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다 능동적으로 뭐를 할 때, 동안에, 전에, 후에, 이래로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얘네 정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마찬가지로 수동적인 표현일 때입니다. 그래서 once 절, 접속사절 다음에 이런 게 있었는데 주어 절이가, 동사 절이가, 동사에다 being 남았다가 being도 절이가 하면서 PP만 원래 남는데 요 접속사 once를 생략하지 않고 이렇게 남겨놓을 때가 있어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래서 once PP, 일단 한번 뭐가 되고 나면 이란 뜻인데 요것도 과거 분사 구문 많이 나오는 애 가져왔습니다. when 같은 경우는요. 현재 분사도 되고 과거 분사도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느낌일 때 뭐가 될 때 when PP, 그다음에 as PP 엄청 나오죠. 뭐뭐 되었듯이 as scheduled 이런 것처럼 as PP 많이 나오고요. once PP 잘 나오죠. 지금도 일단 한번 확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 if PP 만약에 된다면 unless PP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do PP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hen PP 뭐뭐 된 거보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after 다음에는요. 제가 과거 분사 구문은 못 나온다고 했었어요. 현재 분사 구문으로 before, after 다음엔 ing 능동적으로 직접 하는 C가 와야 됩니다. 해석도 후보자들을 인터뷰한 후에 그 다음에 24번도 볼까요? 자, as 다음에도 이렇게 빈칸이 오면요. 공부를 지금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와, 전 명구인가 봐. 전 명구. C를 많이 써요. 근데 이게 빈출 함정입니다. as 다음에 물론 전치사로 봤다면 전 명구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잘 출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 as 다음에는 우리 예전에 전치사 강좌에서 배웠지만 자격 같은 게 많이 와요. as the president, 회장님으로서 이럴 때가 많이 오고 뭐 명시로서 별로예요. as는 원래 as 절 접속사절인데 다 축약되고 as pp 그 과거 분사 구문 굉장히 유명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보자마자 1초 만에 as pp
명시되었듯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또 범위 넓은 분사를 잘 끝내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이 딱 10강이잖아요. 반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도 반 남아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더 힘내서 저랑 같이 즐겁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답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